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 그 미술을 좋아하시고 또 작가 선생님들, 또 원로 선생님들도 많이 오셔서 아마 이동구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시긴 하겠지만 선생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까요? 저는 서양화 전공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동근이고 원래 지금 문자를 봤더니 원로작가 이동근에서 내가 원로가 됐나?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천 선생님하고 그림 그렸던 것을 이렇게 쭉 기억을 해봤습니다. 네. 자, 흐름을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천 선생을 몇 년도에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얘기하는데 만난 이전을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미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이철양 쌤이나 이강훈 쌤도 계십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들은 미술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생대회가 있었어요. 경기전, 그것도 전라북도, 경기전, 그 다음에 완산 7번. 그런데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미술부들이 다 모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원 선생님과 이철라 님도 그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얼굴을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1969년도에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전이 생깁니다. 전라북도 도전. 그래서 저도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전을 냈습니다. 그리고 70년도에 전라북도 미술대학이 생겼습니다. 예, 원광대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순번대는 잘 모르는데 전주대가 생기고 전북대 생기고 군산대가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하여튼 대학이 미술대학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대학교 3학년 때 도전을 2번을 내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그때는 제가 국전 27회 때 대학교 4학년 때 출품을 했는데 그때 당시 때는 전라북도가 남문화방, 전북화방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국전 작품을 몇 차씩 싣고 가고 출품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에 4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 열정적으로 그렸던 것들이 국전에 쭉 됐습니다. 그때도 박남자 선생님도 출품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또 그 학생이고 뭐 다 이렇게 출품을 많이 했고 특선하기는 아주 참 어렸었고 그때 구상이 한참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구회를 출품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무구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상계열에 거의 했었고 그때도 무구회를 출품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상계열이 그때가 한참 부흥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학교 다닐 때 야외에 가서 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우리가 경기전 일할 때 완성해 볼 때는 김영봉 선생님이랄지 김현철 선생님이랄지 한서희 선생님이랄지 하반영 선생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직접 사생을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그분들의 우리 고장에 뿌리 계신 분들의 직접 보고
참 그림을 그리고 저 선생님처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모구의 국전을 출품할 때 그때는 천칠봉 선생님 비원이라는 작품을 저희 대학생 때 봤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 비원을 이렇게 잘 그렸을까 사실로 그런 감동을 받았고 저 같은 경우에 저를 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품을 쓸 때니까 출품을 많이 했을 때니까 그때 저만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출품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야 비원을 이렇게 열심히 그렸구나. 근데 어느 날 출품을 하고 난 뒤에 천칠봉샘을 덕수궁에서 만납니다. 그때 덕수궁에는 국전 작품을 내면 덕수궁 돌담에다 국전 작품 출품사를 쫙 놓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들고 가서 거기서 한 번이라도 더 그려서 출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보고 심사를 1차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제 기억에 78년도 이때쯤이 아니냐. 또 모구에 그 양반이 사무국장을 했던가 뭔 부의장인가 뭐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그 천사한테 얘기를 이렇게 듣고 이게 고향의 후배라고 하니까 반갑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알고 되고 그래서 또 인연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분이 전주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전주 내려오면 이제 저뿐이 아니라 특히 저를 불러서 얘기를 이렇게 그림 그리러 가자 하면은 몇 분이 그때는 전미회가 모구에도 전라북도가 있었습니다. 모구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미회가 또 야외사생을 나가서 직접 그릴 때이고 그 역할이 전미회 회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천선생님이 내려오신다. 더불어 천선생님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오승호 선생님도 내려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울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려오신다면은 누구가 꼭 오냐면 아실랑가 몰라도 서울에 사천집이라고 있어요. 이정희 여사님이라고. 그러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같이 내려옵니다. 그 당시 때는 차로 내려온 게 고속버스가 내려왔습니다. 예. 고속버스 내려오면 선생님 내려오셨어요. 그때는 뭐 전화기가 그 옛날에 이렇게 누우면은 주위에서는 휴대폰 이렇게 되면 음성으로 남기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선생님 오셨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객사 옆에 보면 정읍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읍집. 그 정읍집에서 오시면 거기서 막걸리를 한 잔씩 하면 고향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고향분의 특기인자 하반영 선생님, 야린이라고 백이슬 배양식 교수님 등등 많습니다. 이복수 선생님. 이복수 천 선생님이 원래 전매청단에 있었습니다. 이복수 선생님하고 같이 다녔죠. 이복수 선생님 밑에시고. 그래서 이복수 선생님 집에서 약주도 많이 드시고 그랬을 거예요. 이거 내려오시면. 그러면 정읍집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병으로 술을 먹었지만 항아리에 이렇게 바가지로 뜨면 술잔을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러면 한 잔이요. 그러면 칠판에다 발을정자를 써요. 누구 이름 쓰고. 근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그 그림 그리는 사람뿐이 아니라 글 쓰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예술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읍집에 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 낭만의 데인데
정업집 사장님도 사모님이랑 술이 치면은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애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힘들어서. 다 오르고 어르신들이라. 이게 발열정자를 적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참 기억이 참 납니다만은 천칠봉 선생님, 그때는 오늘 누구 이름을 안 되지만 그런 분들 쭉 오시면 그 배영식 선생님 참 매력 있던 것 같아, 지나는 거 보면. 그 정업주문 화장실에 가면 우리 계단이 좀 높거든요. 그럼 거기서 노래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노래방이 생기겠지만 옛날에는 그 병 하나 들고 수저 하나 들고 노래했을 때니까요. 그러면 선생님은 참 즐겁고 행복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배영식 선생님이 그 발을 정자 자치워! 다 내가 된다. 술이 쳤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이복수 선생님 집에서 좀 주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일행들이 있으면 같이, 한성야가, 옛날에 한성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고, 그 해장국은 한국, 그래서 먹고 그런데, 뭐 이 얘기 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강천사를 가자. 강천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강천사를. 그러면은, 이제 또 일행도 오고 어떤 면에 혼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사람, 저로부터 몇 사람 개우고, 그래서 강천사를 모시고 가고. 그때는 뭐 자가용이 있고 뭐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 타고 가면 그때는, 그 당시 때는 77년도, 이때는 순창 가려면 비포장도를 했어요. 지금 비포장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자갈이 막 가면은 티어백이고 문지가 푹 흘렀을 때입니다. 그 가면서 뭐 뽀뿌라 나무인가요? 뽀뿌라 나무들이 쭉 있었습니다. 순창까지. 그래서 이건 이 뽀뿌라를 그릴 수 없는가? 이게 차로 거시기해서. 그때 순창에 이대식 선생님이라 있어요. 농협 다닌 사람.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유일하게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뽀뽀라를 그리러 왔어요. 그래서 언덕서 이렇게 그리고 어떤 비포장도에 뽀뽀라 나무가 쫙 있었으니까요. 이제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 그 당시 때는 뭐 밥을 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김밥을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대시 선생이 사가지고 옵니다. 참 뭐 빵이고 뭐고 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순창에 있는 한옥빈 여관서 이렇게 주무시고 근데 강천사는 이르게 버스로 들어가면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 방, 여기 스님이면 여기 조그마한 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제가 지금 하반인 선생님, 천선생님 나, 그 다음에 정업집 그 어르신 선생님하고 너희 자는 날이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자면서 그림을 선생님이 기억이 난 것은 한 60%나 될까요? 솔직히 캔버스가 크더라고. 그것을 현장에서 짜더라고, 걸려. 큰 거 그리려고. 그래서, 이거 현장 서둘 때
캔버스를 짜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 이게 저희들은 이제 천생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스님들한테 그런 걸 체험을 받았죠. 제 느낌이. 이게 저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캔버스 짜서 그리는구나. 근데 천쌤이 좋은 점은 뭐라 할까. 이게 그림을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그리진 않더라고요. 한쪽에서부터 쭉 그려오는 장이.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림 그리는 사람마다 특징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쭉 그리더라고요. 화면을 크게 보고 뭐 그러지 않고 쭉쭉 그려오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렸던 거네요.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늦가을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해가 빨리 져요. 계곡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강천사가 많이 배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때 76년, 8년 이때는요. 근데 이때는 길이 샛길밖에 없었어요. 자가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 그 돌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참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좋아서 그렸던 것 같아요. 이 계곡 흐르는 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성격이 아마 제가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어느 이렇게 뭐랄까 동양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가을 풍경 같은 거 그리면 이렇게 곱게 찾아서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그리는 걸 이렇게 쭉 봤습니다. 나는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그림의 학구를 가져가면 제가 꼭 들고 가서 갖다 드리고 그럼 다 쌓으면 또 절에 있는 숙소에다가 이제 갖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마무리 가면은 붓을 씻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화구에 비누를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싹싹싹 문질러서 이렇게 제가 씻었더니 부르더라고요. 이리 와봐. 그래서 갔더니 붓은 그렇게 씻는 거 아니네. 네.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물감이 국산이 안 나올 때 홀베이를 일제만 쓰기 때문에 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누 등으로 이렇게 해서 비비면서 손으로 하나씩 붓털을 손대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붓은 그리고 난 뒤에 꼭 빨아야 다음에 그릴 때 색감이 낫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해줘서 또 팔레트 관리하는 거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뭐랄까 배는 고파도 물감은 좋은 거 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홀벤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국산이 막 나올 때고 근데 그분들은 전부 일제를 쓰니까 우리는 국산을 같이 쓰고 근데 확실히 색감이 틀리다는 생각을 느끼고 근데 그런 데서 느꼈는데 가을, 늦가을에는 미리 이렇게 불을 한쪽으로 이렇게 피웁니다. 계곡에다가. 근데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그리시는 거 보고 또 해가 지면 거기서 술을 이렇게 한 잔씩 이태리에서 오토바이로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술 한 잔을 쉬고 난 뒤에 저 산을 좀 깎아버릴 수 없는가? 그래서 그랬더니 해가 늦게 뜨니까 그림 그리 하는데 그런 웃음의 소리, 농담.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그 가슴에 그리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웃음의 소리입니다만은 그 스님이
여자 스님이거든요. 그때 세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있습니다. 근데 곡주라고 마루 밑에서 산딸기를 담은 거, 술이 아니더만 그냥 담은 것인데, 그걸 한 잔씩 주더라고. 밥 먹으면. 그런 술이 취니까 빨리 생각한 것이 뭐냐면 술이 없잖아요, 산에는. 이게 재밌는 일입니다. 하반년 선생님이 거기 술이 있잖아. 그래서 도가지에다가 술을 싹 먹고 물 부어서 싹 갖다 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스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그 스님이 깍깍깍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고. 저는, 선운사도 같이 갔는데, 아까 봤더니 저녁에 설경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선운사 쪽에, 우측 쪽에 초가 마을이 있었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그림을 그리러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부분한데, 그 그림이 여기 있구나. 저도 그린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때는 모구의 회원들이 아주 많이 왔고, 그 선운사에서 모구의 회원들이 가서 잠을 잤답니다. 전부 다. 설경을 그리러 오고, 현장, 그때 당시 때는 구상계리 현장서 그리는 게 많았어요. 짊어지고 가서 현장서 보고 그리는 게. 근데 이제 저희는 젊고, 그때 30대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봤죠. 어떻게 그리는가.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그 장미, 무란 그린 것도 이제 물론 비원서 그린 것도 있지만, 교대 옆에 수목원인가? 뭐 하나 있어요. 지금 없어져도 임업시험자? 거기를 많이 갔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 지역에 있는 작가도 많이 갔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린 사람을. 그 정도로 거기서 그리는데, 지금 되면 이의주 선생님도 많이 오셨고, 이게 그분들이 천 선생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오시면서 고향이 그리웠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시 와서 보고, 특히 천 선생님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같이 그리고 같이 얘기고, 그 다음에 우악산, 저쪽 중인리 쪽 올라가는데, 언덕 이렇게 있는 쪽에, 거기서도 그림을 그리고. 참 재밌는 일화가 많습니다. 참 느낀 게 뭐냐면,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 눈 오는 날 이렇게 발자국을 착착착 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얘기. 이게 어떤 이 자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선생님들이, 우리 위에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산을 좀 깎아버릴 수 없는가 그런 얘기를 거 보면 빨리 그림 그리고 싶다. 그 다음에 미루나 뽀뽀나 나무 그릴 때도 비가 오잖아요. 다리 밑에서 그랬어요. 비 오면은, 없으면 비 오면 어떻게 하면 미리 다리 밑에서 비제를 피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이런 거 보면 그런 열정이 있었다. 자, 천생뿐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많죠. 이제 천생문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지역에 계시면서 이렇게 후배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냐. 이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제대로 왔더니
76년도에 왔더니 이의주 선생님이 원대로 오셨는데, 제가 제대로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부산대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셨냐 그랬더니 부산대에서 오시라 해서 가셨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문이 총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선생님 못 가시게 하려고.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우주 선생님이 홍대 1기생이기 때문에 전주에 원대 계시고 구상을 했다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부산서 많이 덕을 받더라고요. 부산서. 송영맹이, 백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모국의 출신들이고 국전파고 뭐 이래저래인데, 그분이 이우주 선생님이 이 지역에 원대 쭉 계셨다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그 이우주 선생님도 가시고 난 뒤에 제가 78년도인가 9년도인가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야, 이 그림 특선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심사하는데, 그 이우주 선생님이 13번인가 14번 심사를 했을 거예요. 악당이죠. 근데 홍대 1기생이고, 그 당시 때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천생도 영향, 말하자면 이우주 선생님도 영향을 받았어요.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지역의 것이니까. 이 계곡 그림도 천선생님이, 이의주 선생님이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그런 어떤 무슨 선후배 관계지만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 지역에서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전에 한다는 것보다 그 위에 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생각됩니다. 참 자세가 참 해가 질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 마음, 그런 어떤 정신, 그런 것들이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위에 분들의 그렇게 그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 지역에 우리 이광우 선생님, 이철장 교수님이랑 저희 그렇게 같은 것이지만은 참 그런 흐름 속에서 아무도 영향을 받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 돌아가셨지만 김현철 선생님은 나이프로 그러셨거든요. 나이프로 그래서 돌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그 장미랄지 옥단이랄 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개성이 틀리니까 이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릴까? 현장서 그림을 그리니까. 이주 선생님도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와서 그랬습니다. 구상한 사람들은. 거기에 또 학생들도 와서 또 그리고 그랬어요. 예,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저 선생님께서 저 질문지를 드렸는데 하나도 안 놓치고 지금 한 11개 했는데 다 이야기를 쭉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를 빼먹어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는데 그 천지봉 선생님 서울 작업실에도 가보신 적이? 그 서울에 모국에 출품을 했더니 저보고 부르더만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야, 자네 제가 모시고 다녔으니까 그 서울에 작업실 가자고서 작업실 2층인가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보니까 어디라고 쓰셨던데 저는 모르고 지금은 2층에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작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여튼 작업을 많이 하신다는 걸 피부로 느끼더라고요.
뭐 또 뭔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신다냐. 근데 그림들이 비슷비슷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 작품이. 왜냐면 그 시대의 그 흐름에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전화 받는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때. 이게 작품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분도 생활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이제 좋은 말씀이 이제 대판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게 출품했던 얘기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후배니까 이제 그런 얘기 자기가 고생했던 얘기 그분도 모구의 사목장인가 뭐 하면서 겁나 힘드셨고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겁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시골에서 가가지고 하기가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인기 작가라도 하더라도 그림이 이렇게 막 팔리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이렇게 같은 그림이 있던데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이게 다작을 많이 하셨던 거야. 그리고 그분 성격, 인품이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그리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리고 참 좋은 점은 해가 질 때까지 그리는 자세,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있었고. 또 혹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작업한 거는 없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때는 카메라가 막 있어서 빼놓을 수는 없었고, 저 때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당시 때는 사진을 보고 막 그리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리고 현장서 하려고는 그런 것이 많았다. 물론 이제 보고 그랬는 걸 저는 안 봤지만, 보편적으로 현장서 그리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겁나 부지런해요. 아주 부지런합니다. 좋은 점이 그거예요. 아주. 그래서 그런 것이 느끼는 거예요. 작가도 부지런해야 한다. 왜냐면 작가는 일을 자기가 만들어야 일이 생기지 본인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 일을 저질러서 만들어서 작업을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 네, 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좀 질문을 조금 받았으면 해서 네, 혹시 김현 선생님께서 앞에 해주신 강연이라든가 혹은 또 이동구 선생님께서 진술을 지금 길게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플로우에서 제가 좀 받을까요 혹시? 네. 선생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순 되신 거. 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 워낙 강천사를 자주 오시고 그런 거를 전주로 오시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고향이 그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그 당시 때 저도 깊은 건 몰랐습니다. 네. 세월이 이렇게 저도 문자 본 게 얼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들이 아마 그랬지 않냐. 저도 나를 먹어가면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서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도 오시고. 그러면 이 고향이 그리워서 자꾸 어디를 이렇게 가고 사계절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그랬어. 그런데 강천사에서 그림 보는데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담배를 피워. 근데 선생님한테 그때 하반기 선생님이 여러 같이 갈 때니까 선생님 담배 피지 마시고 그 얘기는 못 했잖아요. 콜록콜록 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콜록콜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에 양반이 건강이 안 좋겠는데 안 좋은데. 근데 대조적이잖아요. 이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성스러운 그런 게 있고, 우리 하반년생 같은 경우는 약주 한잔 안 하시면 뭐 돌담길 돌아가면 다 노래도 하시고 뭐 다 이게 있으니까. 근데 천생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격 차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하반년생 그림도 강천사 그림이 그때 많이 가서 그렸던 그림이더래요. 거울 보면. 예, 군비가 돼서. 근데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 기침. 담배를 피면서 기침을 하더라고. 그래서 폐가 안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아드님이 계시긴 한데, 네. 폐암으로, 네, 네. 들어가. 예, 폐암 그 수술 받고 완쾌 돼서 한 2년 정도 있다 위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것이다. 좀 많이 걱정스럽고 그럴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림을 그리시더라고. 그거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산을 깎았으면 좋겠다 보는데 아침 해가 안 떠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고요. 어두울 때까지. 그거 참 대단해요. 지금 저희 나이로 하면 62세에 돌아가셨는데, 물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이긴 하죠. 예. 다음 질문을 조금 받을까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얼추 1시간 40분 정도 쉬지 않고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뭐 약간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현 선생님도 짧게 하실 말씀이 있거나, 또 이동우 선생님도 잠깐 좀 짧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듣는 걸로 해서 오늘 소중한 이 시간은 마무리 짓는 걸로. 네. 저는 실은 이 선생님 이제 이렇게 작품도 들으러 왔지만 그 이동건 선생님을 만나뵈러 왔거든요. 실은요. 네. 근데 저는 전라북도 화단을 저도 이제 선생님 얘기하시는 걸 계속 들으면서 저도 그냥 그 흐름을 타고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조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실은 좀씩은 들었지만 아빠 선생님이랑 얘기 들었지만 이런 큰 힘을 갖고 이렇게 전라북도 화단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정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디 부리에 속해서 그 나이 때에 막 작업하다가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큰 힘이 오다가 왔다는 거를 들으면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작업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큰 발견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 전시가 김현 선생님이랑 같이 전시를 구성하면서 저희 이 섹션 1도 보셨겠지만, 이 지역이나 또 동료들 화단의 영향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그 미술 씬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죠. 저 혹시 또 다른 말씀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저 김현 선생님이 잠깐 좀 정리하는 말씀 한 마디만 더 없으세요? 네. 그럼 이제 이동호 선생님께서 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제가 체계적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얼로?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라북도가 우리 세대에 죽고 나면 아마 선이 그어질 것이다. 또 어떤 얘기가 될 거 아니냐. 또 안타까운 것이 미술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때는 좋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빵이 안 되니까. 또 좋아서 그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지만 저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부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작가로서 이 얘기 줄 수 있는 또 이후에 선생님들이 그 영향을 받았듯이 다른 맥이 하나 선이 그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네, 우리도 죽어요. 언젠가 그거 틀림없습니다. 네. 이제 추상 얘기를 잠깐 우리 회계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 당시 때에 미술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추상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이 지역도. 그 당시 때. 그래서 서서히 이게 배어 들어갔지 않았냐. 한참 구상을 하다가 추상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구상이 제일 먼저 전라북도는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위에 분들이 현장에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에 돌아가신 분들의 흔적을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이 도립미술관이 했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예, 예. 긴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럼 요거를 해서 오늘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사가 9월 2일 날에도 있습니다. 미술 애호가와 컬렉션이라고 지역 미술가 작품을 구입하는 건을 최근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하는 시의성과 맞춰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해주시고 천칠봉 선생님이 상업화가 1세대 상업화가시니까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호검사 얘기하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